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한림부동산TV 기획 시리즈 대한민국 부동산 오늘, 이번 영상은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한 최초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 마포구 도화동에 건설한 육개동 450세대의 마포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 그리고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지주택 등이 공급되었으나 이 임대주택들이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며 투기의 대상이 됨에 따라 1979년에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시점은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62년부터 추진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일자리가 있는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집단 이주 지역을 선정하여 도심 인구를 강제로 외곽에 재배치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남서울 개발 계획을 통해 영등포의 동쪽, 영동지구 개발을 통해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으로 도심의 인구 분산 그리고 주택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80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는 500만호 주택건설 계획으로 개포지구, 고덕지구, 목동지구, 상계 중계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1983년에는 주택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체의 합동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불량주택인 집단 거주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보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를 포함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자 1988년에 주택건설 전문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989년부터 수서지구, 대치지구, 가양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는 5년형과 50년형의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건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되었고 대신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처음 5만호 건설을 목표로 실시했고 이후 2002년에는 100만호 건설로 공급 목표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공급 초기에는 10년형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과 20년형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두 유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로써 1998년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11만 8,872호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개정하며 2003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10년 동안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단기 공공임대정책 15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중 임대주택은 10년 임대 20만 호, 장기전세 10만 호, 장기임대 50만 호 등 총 80만 호로 계획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은 총 53만 8천 호가 공급됐고 그중 임대주택은 총 28만 9천 호가 공급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시프트 공급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프트는 장기 전세주택이라 불렸으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보장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제도는 역세권 지역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업체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용으로 개발하면 서울시가 이를 매입 환수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이 2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 탄생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 취약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주택은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던 것과 달리 수요자층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뉴스테이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연 10만호에서 13만호, 민간임대주택은 연 10만에서 18만호 공급되어 이전 정부들에 비하여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0만호 좀 넘게 공급되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 대량 공실로 양적 확대만을 강조한 정부와 거리감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럼 지난 4월 말에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입니다. 실천으로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혀 3, 4인 가족을 위한 60제곱미터 이상 평형을 신규 물량 12만호 중 30%를 채울 계획입니다. 둘째는 차별 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 믹스로 임대, 분양 구분 없는 동호수 공개 추첨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30년 넘은 노후 단지의 재정비로 2026년 기준 준공 30년을 넘기는 영구 공공임대 24개 단지 33,083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시행할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인 노원구 하계 5단지입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1호 영구 임대주택인 하계 5단지입니다. 주로 1, 2인 가구가 사는데 평수가 33제곱미터 10평 정도입니다. 겨울철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고 외풍도 잘 들어옵니다. 작고 불편하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새로 지는 임대주택 면적을 넓히기로 했는데 기존보다 1.5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형으로 짓습니다. 지금은 서울 내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6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소형입니다. 2, 3인 가구와 4인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배 가까이 평형을 늘리고 고급화해서 지금 현재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좁은 주거 면적을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주거복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평균 10만 가구, 5년간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 사회 간접자본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공공임대는 노후도 개발 여건에 맞춰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